안녕하세요. 내 고향 건강밥상의 정지혜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진안에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진안에는요, 활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식재료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재료인지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진안의 자랑거리 어떤 식재료가 있나요? 진안은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홍삼 특구입니다. 그래서 진안의 대표적인 먹거리, 식품, 또 약품도 될 수 있는 홍삼, 인삼이 최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인삼과 홍삼의 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원료로 해서 인삼을 쪄서 말린 발효 과정을 거친 것이 홍삼입니다. 그래서 그 발효 과정을 거친 홍삼이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함량이라든지 모든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합성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은 진한 홍삼을 드셔야 정말 건강도 충전하고 활력도 찾을 수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진안에서 품질 좋은 홍삼이 생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에 개마고원이 있다면 남한에는 유일한 진안 고원입니다. 고원은 해발 300m 이상의 평원을 이루는 분지 형태의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300m 이상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고 사포닌 함량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삼으로 만든 홍삼이 아마 진안군에서 생산한 홍삼이 전국 최고라고 보죠. 인삼, 홍삼 분야에서 명색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라고 3년 연속 대표 브랜드 대상을 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품질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군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진안군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홍삼 연구소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홍삼 제품의 그 성분을 검증하고 그 검증된 내용을 진안 군수가 보증하는 군수 품질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진안군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안에서는 홍삼 축제가 열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관심 주셔서 활력도 충전하고 건강도 충전하시기 바라죠. 네, 정말 크네요. 네, 이렇게 크고 싱싱한 인삼으로 맛있는 홍삼 요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안의 자랑거리 홍삼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진안 홍삼으로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지 전문가 모셔보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삼청을 이용해서 홍삼 전병으로 싸먹을 수 있는 홍삼 밀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 홍삼 밀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오이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네. 오이는 한 3-4cm 정도 길이로 해서요. 돌려깎기 한 다음에 채 썰기 하겠습니다. 껍질까지 같이 써는 건가요? 네, 그래야 새파랗게 이게 좀 색깔이 오방색으로 음식이 되거든요. 껍질째 먹으면 이제 영양도 더 배가 되겠죠? 그렇죠. 예. 네.
당근은 돌려깎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쪽 면을 깎은 다음에 얇게 썰어서 채 썰면 되겠습니다. 적채도 곱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고는 이제 마른 표고를 꼭지를 딴 다음에 불려 가지고요, 포를 뜰 거예요. 이렇게 세 쪽으로 포를 뜨면 됩니다. 네, 이렇게 포 떠서 이렇게 채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싸서 드시기에도 좋고. 채소를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볶게 되면 아무래도 뭐 식용유를 더 쓴다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찌면은 이제 참기름 양념만 해서 무치면 되니까. 이게 채소는 한 1, 2분 정도만 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쪄졌네요. 너무 오래 찌게 되면 채소가 너무 물러서 씹히는 맛도 없고 맛이 없게 되거든요. 아까 쪄놓았던 채소를 한번 무쳐볼게요. 소금은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 넣어주시고요. 채소는 참기름과 소금으로만 무치시면 돼요. 맛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나죠. 네, 이제 채소 준비는 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맵쌀가루인데요. 홍삼청을 여기다 넣어서 소금 간을 해가지고 전병을 부칠 거예요. 그냥 쌀가루만 했을 때보다 훨씬 구수한 맛도 나면서 훨씬 맛있죠. 쫀득한 맛도 더 나고. 이 쌀가루는 좀 거칠게 빠지기 때문에 반죽해가지고 좀 체에다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홍삼청이 들어가니까 갈색이 됐죠. 걸러지는 것도 있나요? 네, 이제 굵은 쌀가루는 걸러지고요. 밑에 고운 것만 내려가게 되죠. 쌀가루 반죽은 좀 농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밀가루보다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수저를 약간 띄워가지고 돌리시면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세면 막 타고 잘 안 익고 하니까 불은 제일 약한 불에서 해주시고요. 전병을 뒤집으실 때는 이런 꼬지를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면 되거든요. 예쁘게 됐죠? 네, 예뻐요. 네, 그 쌀전병에 홍삼 고명까지 올려놓으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요리들이 있네요.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수삼 샐러드고요. 수삼을 이용해서 샐러드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인삼 튀김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진한 돼지고기 삼겹살을 홍삼청을 넣어서 조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홍삼 조림 수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인삼꽃 장아찌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홍삼, 인삼 정말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한 홍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거리가 풍부한 요즘,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난 이 시대에 건강하고 바른 식습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알려주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식생활 교육을 해주는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들의 활동 현장으로 찾아가 보자. 식생활교육 강사 7년 차인 정미옥 강사. 식생활 교육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교육에 필요한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오늘은 양천구 양동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할 요리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양천구의 한 생활협동조합을 찾았다.
정미옥 강사가 생협을 이용하는 이유는 생산지와 직거래로 운영되는 생활협동조합의 식재료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다양한 식생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생협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미옥 강사가 재료를 구입하고 서둘러 찾아간 곳은 서울 양천구 양동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2년 전부터 오감톡톡 스쿨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전문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면서 이론 교육은 물론 조리 실습과 텃밭 가꾸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 전에 미리 교육 내용을 체크하고 요리 수업을 위한 사전 작업은 교육의 시간을 알차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저는 평소에 바른 먹거리라든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만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는 영양사와 요리사의 역할을 모두 하는 직업이다. 식생활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요리 실습 교육을 모두 맡고 있기 때문이다. 텃밭에서는 우리가 농약 줬나요? 안 줬죠? 비료도 안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심었던 것 중에 뭘까요? 그럼 이번에 맞춰보세요. 정미옥 강사는 채소를 싫어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채소의 중요성을 말로만 가르치기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미각 테스트나 후각 테스트를 통해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정보를 알려준다. 허브예요, 허브의 종류인데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맞춰야 돼요. 무슨 허브인지. 아니야. 음식과 건강, 요리 등 우리의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식생활 전문 강사에 도전할 만하다. 또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이론 강의 후에는 아이들이 직접 참가해보는 체험 활동이 필수적이다. 배운 것을 직접 몸으로 해봐야 오래 기억에 남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식생활 문화를 바꿔나가는 이 일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한다.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분이 참 좋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에는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이 있다. 모집 대상과 모집 시기를 잘 맞춰 지원하고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워크숍 참가나 꾸준한 재교육을 통해 보조교사부터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 전문 강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파견되기도 한다. 식생활 교육이 필요한 학교나 회사, 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교육 신청을 하면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에서 적절한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를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양동초등학교의 조리 실습은 채소의 필요성과 컬러푸드에 관한 것인 만큼 채소를 듬뿍 넣은 채소 주먹밥을 준비했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와 선생님이 준비한 재료들로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또한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양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단백질 식품인 돼지고기도 준비했다. 그리고 교과 간 융합을 중요시하는 요즘 교육에 맞게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만드는 모양이나 장식은 자유롭게, 맛도 싱겁게 하는 기본 범위 안에서 기호에 맞춰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늘 먹는 주먹밥이라도 알고 먹으면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특히 자기가 직접 기른 채소라면 더욱 맛있는 먹거리가 될 것이다. 맛이 어떤 것 같아요? 맛있어요. 교육 기간에.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표준화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강사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인상에 남는 강의가 만들어진다. 정미옥 강사는 환경, 건강, 배려를 생각하는 식생활 교육에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활동까지 더해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 텃밭 가꾸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봄부터 씨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면서 소중히 키워온 작물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먹거리가 환경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벌레 잡기 전용 집게도 아이들에게 직접 만들게 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농약을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채소도 가꾸고 또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하면서 좀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처럼 이런 작은 경험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자연과 밀접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한다. 어려서의 식습관이 평생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교육 활동을 하는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는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먹거리에 대한 이해는 미래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100세 시대에 건강한 생활을 원한다면 바른 식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바른 식습관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전파하는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는 진정한 건강 지킴이자 생활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